트럼프의 당선이 진정 한국 독자 핵무장의 기회일까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한국이 알아서 방어하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실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많은 방산 무기들을 팔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에는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변수를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다른 분쟁 지역들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 같은 특수 지역에 대한 역할은 역시 자국 우선주의일 뿐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듯합니다. 현재 미국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아시아의 안전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최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가 안전해야만 미국도 안전하다며 미국이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 주둔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럽과 중동 지역 충돌에도 인도 태평양이 미국의 우선 작전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인즉 아태 지역의 린치핀으로 꼽히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해온 동남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정부가 출범하자 중국군은 사흘 뒤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 남중국해 공동순찰을 실시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루손 섬에는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병대 2,500여 명이 현지 전술 작전 훈련에 들어갔으며 대만까지 중거리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동쪽 오키나와 제도에, 미국은 남쪽 필리핀의 미사일 장벽을 구축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둥진 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에서도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연설 후 중국 관계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태 지역 서진으로 인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명백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웃나라를 침공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매우 빨리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년간 아무런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오커스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여기에 더해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 필러 1, 3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 필러 2에 합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커스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서로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군 안팎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핵잠수함 도입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핵의 위협에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에 대해선 핵 허용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시선은 다시 트럼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정되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은 한국 독자 핵무장의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최근 덩달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 보유 및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으로 세 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입장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을 통해 안보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 러셀 미드 교수는 2017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핵 위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동아시아의 핵무장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는데, 트럼프의 생각도 여기에 기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일본, 나아가 대만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올해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에서 한국과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 역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보고하자 한국이 왜 전부 부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워싱턴 포스트 부국장 밥 우드워드가 발간한 책 분노에는 우리는 100억 달러를 들여 그들 한국을 지켜준다, 우리는 봉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나옵니다. 사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45억 달러이고 그중 9억 2천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데도 트럼프는 주한미군 비용을 훨씬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둔 비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어 미군 철수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국력이 크게 신장한 만큼 트럼프 변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길을 착착 밟아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